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모스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모스맨, 혹시 모스맨이라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이 모스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방인간이라고 해요. 이 모스맨은 영화의 소재로도 쓰였었기 때문에 모스맨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스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우선 이 사진은 모스맨을 봤다던 목격자들에 의한 스케치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스맨이란 이름에서도 나와있듯 모스의 뜻은 나방, 맨은 남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 둘의 합성어로 한국어로는 대략 나방인간으로 해석이 되죠. 자, 어째서 나방인간이냐고 하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및 그림에서 나와있듯 사람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고 뭔가 날개가 달린 나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 나방인간이 최초로 목격된 건 1966년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클랜데린 부근의 뮤지에서 장례식을 하던 중 5명의 사람들의 그들의 위로 갈색의 몸과 대략 인간과 비슷한 크기, 여기서 약 대충 보이기엔 2m 정도라고 보여졌다고 하네요. 신장이. 그리곤 머리는 없었으며 가슴팍에 붉은 2개의 눈이 번쩍이는 모습을 한 괴색 물체가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요. 그 후 3일 뒤 11월 15일 또다시 이 괴색 물체가 목격되었죠. 자, 사실 이름의 유래는 그 당시 인기였던 배트맨을 따라서 부른 것이었다고 해요. 또한 부엉이와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부엉이 인간으로도 불린다고 하네요. 자, 이 목격담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포인트 플레전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피크닉을 즐기곤 했었던 TNT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곳의 대략적인 지형은 가파른 언덕에 꽉 찬 숲, 그리고 동굴이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때문에 이곳은 1900년대 초반에는 조류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서 쓰여졌었고, 세계대전 당시에는 군용 폭약 그리고 폭발물 등을 저장해 놓았었던 공간으로서 전후에는 일부가 화학과 생화학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자, 때는 장례식이 있은 지 3일 후인 1966년 11월 15일 저녁, 이곳에 스카베리 부부와 말레트 부부가 도착했었는데 그들은 그곳 오래된 공장 앞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게 된 장소인 항상 굳게 닫혀 있었던 공장의 자물쇠가 그날은 왜인지 풀려 있었고, 이 자물쇠가 풀려 있음을 알게 된 그들은 그 안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곳에는 거대한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묘사한 생김새는 거대한 크기의 괴물의 등 뒤로 2개의 날개를 접고 있었고 커다란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부가 증언하길 그 눈을 보면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 괴물을 발견한 두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급히 차를 타고 1시간가량을 모스맨에게서 도망쳤다고 해요. 이 두 부부는 긴 시간 동안 모스맨에게서 도망을 쳤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모스맨이 날개를 전혀 펄럭이지 않고 날아서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도망을 치던 두 부부는 마을의 경계지역까지 다다랐고, 그러자 모스맨은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이 부부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곧바로 공공기관인 맨슨 카운티의 법원에다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엔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었으나 그들의 사색이 된 얼굴들을 보고는 뭔가를 보긴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들을 동원해 그들이 말한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다시 가본 그곳에는 모스맨은 없었고 아무런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무전기로 이곳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알리려는 찰나 무전기의 통신이 두절되고 곧이어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고 해요. 이것의 소음을 토대로 그들은 부부 목격자들이 증언한 괴물의 소리가 아닐까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경찰들은 심증만을 가진 채 수사에 진척을 가하지 못했고, 그날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패트리지라는 농부가 연락을 해옵니다. 이 농부가 말하길 자신은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TV가 안 나오면서 자신이 기르던 개가 문 밖을 향해 크게 짖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 농부가 밖에 나가보았는데 그곳엔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가 기다리고 있었고, 놀란 농부는 바로 집 안으로 도망쳐 숨어 있다가 신고를 했다고 말했어요. 또한 앞서 말했던 스카베리 부부는 모스맨을 목격한 후 부부의 집에서 폴터가이스트 현상도 찾아왔다고 해요. 그 후 16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한 채 공장으로 찾아갔으나 역시나 모스맨은 발견하지 못했고, 같은 날 레이먼드 웸슬린 부부와 마셀라 베넷 부부, 그리고 베넷 부부의 딸인 티나는 과거 TNT 저장소 근처에 살고 있던 렐프 토머스 부부를 만나기 위해 가려던 중 주차된 차 뒤에서 괴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증언하며,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본 것은 악마의 형상이었다고 하는데 붉은 눈에 검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온 몸이 회색이었고 매우 컸다고 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모스맨이 창밖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외에도 많은 목격담들이 신고가 되었는데 이 대부분의 신고 및 목격담들은 달리는 차를 쫓아온 것이라고 해요. 또한 이 괴물체는 날개를 퍼덕이지 않아도 날아오를 수 있으며 인간처럼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녔다고 증언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모스맨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엔 화약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증언했으며, 이 거대한 생명체의 등엔 검은 날개가 달려있고 붉은 눈을 가진 사람의 형체라고 해요. 이처럼 모스맨은 목격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목격담은 모두 일치했다고 해요. 자, 이 사진은 유튜브에도 나와있는 모스맨 목격 영상이라고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지만 이러한 모스맨이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괴생명체이기 때문일까요? 뭐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모스맨이 목격되는 곳에선 수많은 사건과 재난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일화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아시나요? 이 사고는 1986년 4월 25일에 있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이 유출된 원전 폭발 사고죠. 이 사고로 인해
40여 명의 원전 작업자들이 즉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죠. 이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을 빌어보자면 이 원전 폭발 사고 직전에 원자력 발전소 공중을 선회하는 괴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말해요. 이 생존자가 말하길 이 괴물체는 대략 2에서 3m 정도의 신장인 것으로 보였고 온몸은 까만 털로 뒤덮여져 있었으며 얼굴과 가슴을 구분할 수 없었고 빨갛고 커다란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사고 직전 목격담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1933년 중국 남동부 시안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컸던 제방, 즉 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날 이러한 거대한 제방이 붕괴되어 갑작스레 400억 갤런의 물이 쏟아졌고 15,000명이 사망했으며 그 지역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제방 붕괴 사고 직전에도 이 검은 괴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해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괴생명체의 빨간 눈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섬뜩하게 지나갔다고 하죠. 또한 195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최초의 지진 사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이 모스맨이 하늘 위를 날아다녔다고 해요. 이를 본 목격자들은 이 괴생물체를 보고 난 직후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괴물체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석탄 광산에서도 목격되었다고 해요. 1978년 9월 10일 거대한 날개를 펼친 검은 괴물체가 광산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을 본 광부들은 이 괴생물체를 쫓아내려고 했었죠. 그러자 이 괴물체가 엄청난 굉음을 내기 시작했고 광부들이 모두 놀라 도망가는 사이에 광산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베리 부부가 목격한 이후엔 실버 브릿지 다리에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자, 이처럼 이러한 사건 사고에서 목격된 모스맨 덕분에 이 모스맨은 사건과 사고를 예언한다 혹은 재앙을 불러온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실버 브릿지 붕괴 사고 이후에는 모스맨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텍사스주 커빌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재밌는 건 이 지역 사람들이 모스맨에게 투든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1902년 36명을 살해한 살인마의 별명이기도 하다고 해요. 어찌됐건 1966년에서 1967년 사이 대략 1년 사이에만 100여 건의 목격 신고가 전해졌고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니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모스맨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하는데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샌드힐 크레인이라는 조류가 아닌가 했지만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현재 밝혀져서 결국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다른 설로는 부엉이나 다른 생물체가 생화학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하기도 했으며 혹은 악마일 것이다 또는 신의 전령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내놓는다고 해요. 또한 일각에서는 외계인이라는 설도 있네요. 자, 이 동상은 실제로 로버트 로치가 제작한 동상이에요. 즉, 이 모스맨이 발견된 포인트 플레전트에는 모스맨의 동상이 서 있으며 이렇듯 모스맨에 관련된 이야기도 적혀 있다고 해요. 북미권에서는 모스맨을 히어로식의 괴인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심한 경우 나비 날개를 달아서 요정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스맨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개개인의 믿거나 말거나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스맨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제인 모스맨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